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정말 한국 분들의 커피 사랑은 대단해요. 아침에는 모닝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 먹고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일명 아라고 하죠. 그거 한잔 하시고 저녁에는 회식 끝나고도 카페 들러서 마무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동네 카페가 사람들로 붐비는 걸 보고 와 진짜 커피 천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든 어디든 대부분 저녁 7시면 문 닫아요. 그런데 한국은 밤늦게까지 카페불이 환하게 켜져 있죠. 그리고 커피숍 밀집도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길거리 한 블록만 걸어도 테이크아웃 포함해서 서너 개 카페가 보이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게다가 한국 카페들은 외관부터 인테리어까지 멋진 곳이 정말 많죠. 인생샷 찍기 좋은 카페가 동네마다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도 친구분들과 카페 투어 다니시는 게 취미가 되셨더라고요. 미국 카페들은 대부분 실용적이고 단순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커피를 훨씬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다만 요즘 물가가 워낙 올라서 한 잔에 5,000원에서 만원씩 내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가 커피 브랜드도 붐이 일고 집에서는 캡슐 커피를 많이 즐기게 된 거죠. 여러분 댁에도 캡슐 커피 머신 하나쯤 있으신가요? 하루에 몇 잔이나 드시나요? 요새 호텔에도 죄다 캡슐 커피 머신 비치해 놓은 것 같던데요. 저도 한 번씩 여행 가서 호텔에 들어가면 비치된 캡슐 커피를 아침마다 챙겨 마셔요. 솔직히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두 잔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편리한 캡슐 커피에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최근 미국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캡슐 커피 추출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PFAS라는 조용한 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PFAS가 뭐냐고요? 이게 기름, 열, 물에 강해서 프라이팬 코팅, 플라스틱 용기, 심지어 종이 빨대까지 곳곳에 쓰이는 화학물질이에요.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건데 문제는 이게 잘 분해되지 않고 몸에 쌓인다는 거예요. 마치 몸속에 안 썩는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미국 마운트 시나이 의대 연구팀이 7만여 명의 건강 데이터를 무려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PFAS 수치가 높은 사람은 제2형 당뇨병 위험이 31%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31%라는 게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연구진은 PFAS가 인슐린 작용을 방해해서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어요. 즉,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캡슐 커피 속 미세 플라스틱 PFAS 잔여물들이 사실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몸의 해독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해요. 그렇다고 커피를 끊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커피 자체는 항산화 성분도 많고 적당히 마시면 혈액순환이나 집중력에도 좋거든요. 중요한 건 어떻게 마시느냐예요. 전문가들은 원두를 직접 갈아내려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플라스틱 용출 위험 줄이기입니다. 캡슐 커피는 고온, 고압으로 추출하면서 플라스틱 잔여물이 녹아나올 수 있는데 원두 드립 방식은 이런 위험이 거의 없어요. 두 번째, 항산화 성분 보존이에요. 신선하게 갈아낸 원두는 카페인뿐 아니라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오래 보관된 분쇄 커피나 캡슐보다 건강 효과가 더 크죠. 세 번째, 맛과 향 극대화예요. 원두를 갈아내리면 쓴맛보다는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이 살아나서 설탕이나 시럽을 덜 넣어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결국 건강에도 이롭죠. 저희 집 이야기를 해드리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번거롭다, 캡슐이 편한데 왜 굳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번 원두 갈아서 핸드드립으로 내린 커피를 드셔보시고는 이게 진짜 커피 맛이구나 하시면서 지금은 매일 아침 원두 갈아서 드세요. 여러분, 꼭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집에서 원두를 직접 갈아서 한 잔 내려서 드셔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드립백처럼 간단한 것도 좋고 시간이 되실 때는 프렌치 프레스나 핸드드립으로 천천히 내려보셔도 참 좋아요. 프렌치 프레스는 정말 간단해요. 원두 갈아서 넣고 뜨거운 물 부어서 4분 기다리다가 꾹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저희 어머니도 이거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하시더라고요. 핸드드립은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하지만 천천히 물을 부으면서 향을 맡다 보면 정말 힐링이 돼요. 특히 어르신들께는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정신건강에도 좋으실 거예요. 더 건강하게 커피 마시는 추가 팁들을 드리자면요. 첫째, 물 온도와 우릴 시간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끓는 물로 바로 커피를 내리시는데 사실 95도 정도의 물이 가장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은 커피의 쓴맛만 강하게 뽑아내거든요. 물을 끓인 후 1~2분 정도 식혀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려내는 시간도 중요해요. 드립의 경우 3~4분, 프렌치 프레스는 4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오래 우리면 탄닌 성분이 많이 나와서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둘째, 공복에 커피는 피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게 사실 위에 좋지 않아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유나 두유를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위벽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칼슘 보충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셋째, 오후 2시 이후는 디카페인으로 드세요. 60대 이상 분들은 카페인 대사가 젊을 때보다 느려져요. 그래서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디카페인 커피도 요즘 정말 맛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엔 디카페인이 무슨 커피냐 하셨는데 한번 드셔보시고는 이것도 괜찮네 하시더라고요. 오후 2시 이후에는 디카페인으로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져요. 넷째, 첨가물은 최소한으로 넣으세요. 설탕, 프림, 시럽 등을 많이 넣으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이런 첨가물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대신 계피가루를 살짝 넣어보세요. 계피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은은한 단맛과 향이 나서 설탕 없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니면 코코넛 오일을 아주 조금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커피만 조심하면 끝일까요? 사실 일상 곳곳에 위험이 숨어 있어요. 식생활 전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과 PFAS 노출을 줄이는 게 필요해요. 특히 어르신들 혼자 계실 때 귀찮다고 햇반 용기째 전자레인지 돌리거나 냉동식품 그대로 데워 드시는 경우 많죠? 저희 부모님도 그러세요. 편하잖아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용기 속 성분이 음식에 스며들 수 있어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밥솥으로 밥을 해서 드시고 보관할 때는 유리 용기를 쓰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또 프라이팬은 오래된 코팅 제품보다는 스테인리스, 무쇠팬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계속 쓰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위험해요. 물병도 플라스틱보다는 스테인리스나 유리 재질을 쓰시고요. 특히 뜨거운 차를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마시는 건 정말 피하셔야 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사실 평생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커피 한 잔의 즐거움 속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강 리스크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급적 원두를 직접 내려 마시고 생활 속에서 작은 선택을 바꾼다면 커피를 훨씬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천천히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는 시간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이 더욱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커피를 조금 더 현명하게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커피 생활을 응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커피 이야기나 건강한 커피 팁도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도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